간밤 미국 증시 하락으로 인해 오늘 한국 증시 역시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의 증시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디까지 떨어지고 언제부터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영상 통해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항상 시장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이 분석을 내놓을 때는 제 의견이 틀렸으면 하는 마음을 한구석에 품고 분석을 내놓곤 합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폭락론자도 아니고 오히려 상승론자에 가까운 투자자이기에 시장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그 예측이 틀렸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을 한구석에 품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이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그 리스크 분석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현금 확보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투자는 이어가야 하지만 시장이 무너졌을 때 저가에 이제 사기 위해서는 현금이 반드시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매우 유명한 격언이 있죠. 우리가 상승장에선 갈아타기를 할 수 없다. 하락장에 갈아타기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할 때 상급지에 있는 부동산들은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따라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저는 이제 한국 증시도 그리고 이게 주식에서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일제히 떨어지고 있을 때 좋지 않은 주식에서 좋은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이참에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는다면 싼 가격에 좋은 주식들을 다시 시세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노려볼 수 있는 타점이 오게 되면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장을 무조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다가는 결국에는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반드시 시장이 무너진다라고 베팅해서 인버스를 매수한다든지 선물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초고수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투자자들 중에 잘못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봐왔습니다.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리스크를 대비하고 그리고 그걸 현명하게 넘어가기 위함이지 시장 하락과 상승을 맞춰서 천문학적인 돈을 단기간에 벌기 위함이 아니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식으로 정말 영웅처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프로게이머처럼, 임요한처럼, 페이커처럼, 손흥민처럼 인류들처럼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 정도 급이 아닐 뿐더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는 아직 그 정도 실력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 매매를 하려고 도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모든 것엔 순서가 있고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성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있어선 훨씬 더 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직 실력이 되지 않았음에도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가 마치 페이커인 양, 내가 마치 임요한인 것처럼, 내가 손흥민인 것처럼, 내가 김연아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면 주식시장은 과하게 엄벌을 내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시장에서 안전장치를 꼭 걸고 매매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안전장치는 역시나 현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시장 분석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간밤에 미증시 역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나스닥 역시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의 조정이 추가적으로 나와줬고요. S&P 500 역시도 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전저점을 향해 가고 있고요. 다우존스 산업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미증시 하락보다도 한국 증시 하락이 조금 더 강력하게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간 한국 증시는 미증시가 하락할 때 오히려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꽤나 선방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꺾일 때는 그만큼이나 더 강력하게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증시만 보더라도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락이 연출이 되게 되면 결국에 추후 우리가 흐름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이 전저점이 깨진다거나 급락이 나온다거나 하는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2400선이 8월달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했을 때 무너졌던 지수 정도 수준입니다. 사실 이때는 지수가 더 높은 곳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타격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겁니다. 2900선부터 대략 2400선까지 한 달 남짓한 시간 동안에 그대로 급락을 보여줬고 지금은 대략 2650선 정도 부근에서부터 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까지 떨어질진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400선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2400선 정도까지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냐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5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전까지는 한미 간의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벌어진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투자자금 이탈은 더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 시장에서만 돈을 빼는 것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돈을 뺄 거라는 것이 저는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하고 좀 다른 점이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한국 증시는 떨어지고 한국 증시 올라갈 때 미국 증시는 떨어지는, 어찌 보면 이제 투자자들이 핑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좀 발견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일제히 이 주식이라는 카테고리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금 가격이 또다시 연중 신고가를 썼고요. 이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을 매우 위험하게 보고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돈을 빼고 있는 관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금값 전망 같은 경우에도 골드만삭스에서는 금값 전망치를 연말 3,300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관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에서 계속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해지다 보니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금값이 계속 신고가를 뚫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관세 전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이 처해 있는 상황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트럼프가 4월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를 관세하겠다라고 딱 못을 박았습니다. 관세 전쟁에 대해서 전선을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드린 바가 있지만 사실상 이제 현대차가 미국 편에 서게 되면서부터 미국이 더 자유롭게 이제 주변국들의 자동차 산업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이런 점을 우리가 이제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는 주변국들도 결국 피해만 볼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전쟁을 또 선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도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일본 정부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게 자동차 관세에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끈질기게 제외 요구를 했는데 결국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투자도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동맹국을 이렇게 피해를 볼 수 있게 하느냐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정했는데 트럼프 일본도 자동차 관세에 포함시켰다라는 거에 있어서 일본이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좀 돌려서 말하는 거 잘하잖아요. 직접적인 말을 하기보다는. 근데도 매우 유감이라는 표현을 한 거 보면 꽤나 마음이 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관세에 관련해서 보복 조치를 하겠다라고 1일에서 2일 안에 트럼프와 대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전에 무언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각국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트럼프는 이제 앞으로 현대차가 미국에 투자하는 게 확실시된 상황에서 현대차를 비롯한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확실하게 차별하는 정책을 내세울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믿고 트럼프와 미국을 믿고 투자한 기업들은 확실하게 밀어주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차별점이 존재할 것이다. 페널티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미국의 4분기 성장률이 2.4%로 확정됐는데 잠정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경기가 우리가 우려했던 것만큼 엄청 나쁘지는 않구나. 나름 선방했구나. 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수치 기준으로 따졌을 때 미국 의회에서는 4년 후에 연방부채가 GDP의 107%, 약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최고치를 돌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채에 관련된 부분들이 매우 위험하다라고도 보고 있고요. 지금 마냥 좀 좋게 볼 수는 없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2만 4천 건으로 발표됐는데 1,000건이 감소했죠.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도 생각만큼 그렇게 안 좋지는 않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제 이재용뿐만 아니라 시진핑 주최하는 글로벌 CEO 회동이 있었습니다. 이재용 회장도 여기에 참석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중국이 세계화의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쇄국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문을 걸어 잠그고 지들끼리만 이제 먹고 살겠다 이런 쪽으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다시 다른 국가들하고 협업을 하겠다. 같이 좀 나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방향성으로 중국이 다시 태도를 바꾸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중국은 다시 문호를 개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거기에다가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롭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엔터 관련된 업종들이 다시 또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나 컨텐츠 관련된 주식들이 시장에 이렇게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선방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 하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뿐만 아니라 파산핑이라고 불리는 삼지엔터 같은 종목들도 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4대 엔터, 대형 기획사라고 보통 부르는 JYP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SM이라든지
그 다음에 YG 엔터라든지 그 다음에 하이브 같은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 디어유 같은 소통 플랫폼 관련된 주식이죠. 팬 소통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최근에 이 외국인 수급이 새롭게 이제 몰려들고 있는 자동차, 결국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얘기하면서 시장에 흔들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지금 매우 강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지금 트럼프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현대차가 좀 특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동차 관련된 관세를 부과하는데 네 편 내 편을 딱 갈라서 하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편이 잘 못 나가, 돈을 제대로 못 벌어, 그러면은 내 편으로 오라고 할 만한 명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현대차를 대놓고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현대차가 대박 터질 수밖에 없게끔 사실상 상징적인 트로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차의 성과가 곧 트럼프 정책의 성과로 직결되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다 보니 미국이나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대차가 반드시 잘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각종 특혜를 줄 것이고 다른 기업들과는 차별점을 줄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점유율이라든지 경쟁력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해서 앞서 이제 일본 자동차 기업들의 불만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대차 그룹이 미국 시장 내에서 일본 자동차 그룹들을 현저히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여져요. 제가 경기 민감 업종들은 결국 경기가 좋지 않고 불경기가 심화되게 되면 주가는 안 좋아지고 업황은 안 좋아질 수 있겠지만 그 과정 안에서 오히려 외형 확장을 하고 점유율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우위를 가져가는 기업들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경기 민감 업종들은 호경기가 됐을 때 망한 기업 그리고 점유율을 뺏긴 기업들의 이익들까지 모조리 차지하면서 굉장한 상승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기업이 저는 현대차 그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자동차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대차마저도 이거 리스크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내다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점에서 충분히 저는 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자동차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미국하고 자동차 부품 등 관세 우대 협상을 하고 있다. 내달 2일, 4월 3일부터 발효한다고 했으니까 4월 2일까지는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 같은 걸 생산해가지고 미국으로 넘기고 있는 대다수의 이제 자동차 기업들에게 어찌 보면은 좀 활로가 생길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 관세를 이제 유예시킨 것도 결국 자동차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품목에 관해서 관세를 유예시켜 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차가 완연하게 이제 미국 편으로 돌아선 걸 확인시켜 줬기 때문에 관세를 그냥 감행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멕시코에서 넘어오고 있는 현대차 부품 물량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 GM이나 포드 많죠. 이런 기업들도 다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넘긴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는 자국 기업들도 피해를 받다 보니 멕시코와는 좀 우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이런 방향성으로 가게 됐을 때 점진적으로 미국으로서 이제 공장을 옮기는 전략을 구사하게끔 보여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당장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하더라도 뒤로 우회해서 이득을 주는 전략으로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세 얘기가 나오니까 오히려 특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고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일제히 빠집니다. 저는 이런 주가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모비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관련된 부품 관련된 종목들도 두각을 드러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SL이라든지 한국단자라든지 그 다음에 HL만도라든지 그리고 SL 말씀드렸고 화신,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도 움직이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하락이 이제 마무리되고 안정 국면으로 가게 되면 추후에 굉장한 메리트를 이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져서요. 지금의 하락을, 지금의 불경기를 잘 분할 매집하는 전략으로서 삼아본다라고 하면 자동차 관련주들은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을 비롯한 협력 업체들이 추후 성장세가 굉장히 강력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이번에 현대차 그룹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같이 진출한 게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중순 내지 연말이 되게 되면 좋은 타점이나 기회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볼 거로
종목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이제 배터리 납품이라든지 테슬라 기업과도 이제 아주 비즈니스를 잘 유지해 가고 있으면서 단순한 전기차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분야의 배터리까지도 진출해 있는 만큼 저는 테슬라라는 그 기업향 배터리 매출 그리고 현대차 그룹향 수혜를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LG엔솔 같은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대표적인 종목군으로 평가받을 거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엔터 관련된 종목들이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한알령 해제를 우리가 기대해 보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 종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피부과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뷰티 디바이스나 뭐 피부과 관련된 종목들 있죠. 뭐 APR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최근에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맥스 같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 흐름이 준수하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결국 엔터주라든지 컨텐츠 종목들이 한알령 해제에 있어서는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불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의 찬스를, 지금의 혼란기를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요. 트럼프의 이 자동차 관세가 향후 이제 미국과 그리고 자신의 이제 정치적 입지를 다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현대차에 서활이 걸려 있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 보면서 현대차의 미래는 좀 밝지 않을까 기대를 좀 걸어봐도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내가 이제 이러한 시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제가 엔터라든지 컨텐츠라든지 한알령 해제 그리고 뭐 자동차 관련된 섹터가 좋을 것이다 예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주가는 결국 시장이 무너지면서 힘을 못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하고 있되 현금은 확보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한 50% 정도의 현금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달러 인덱스는 금 가격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강달러도 쉽게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 가격이 신고가를 쓴다는 것은 사실상 투자 시장에서 돈을 빼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어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올라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유가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물가가 생각보다 안 잡히는 거 아니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기준금리 인하가 뒤로 더 밀린다라고 하면 불경기는 심각해지는데 물가 핑계를 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 시장을 장악하고 이런 네거티브한 이제 시장 심리가 자리 잡게 되면 패닉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데드캣 바운스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현 시장에 대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지간해서는 데드캣 바운스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특히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율 방어에 있어서도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현금 확보는 매우 필수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내가 지금 매매를 하는데 혼자서 하는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주식 관련된 증권 관련된 매우 중요한 정보들을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시황 관련된 해석과 포지션 그리고 매매 전략들을 같이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계속 소통하면서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에 제가 이 관련된 제약바이오 리포트 그리고 로봇 리포트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검색식도 무료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여기 오셔가지고 꼭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4월 초 첫째 주에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요. 4월 5일, 6일, 7일 총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3일간 제가 이제 특강을 진행하니까 이번 상반기에 어떻게 우리가 위기를 기회로 바꿀지 그리고 이번 상반기에 증시 흔들기 그리고 증시 하락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추후 상승장에서 돈을 제대로 벌 수 있을지 수익을 쓸어 담을 수 있을지 제가 전략을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 이번에 4월 5일, 6일, 7일 3일간은 반드시 참여하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에게만 특강 링크를 보내서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꼭 입장하시기 바라겠고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비밀번호나 개인정보 내는 거 아무것도 없고요.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으시고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되십니다. 그리고 채널 홈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더보기란에도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으니까 여기 통해서 오셔도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정말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자 5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 구독자 5만 명이 되면 특별 라이브 방송과 Q&A도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에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종목,
도움되는 주식으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공해드리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한 줄이라도 짧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직하게, 제가 항상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정답에 가깝게 근접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자료,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기회를 잡는 투자자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